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은요, 네. 돌아가신 분들, 네. 제사를 지낸다고 하나요, 그거를? 상을 치르고 나서 네네. 집안에 그 돌아가신 분의 소지품 같은 거는 다 소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지 궁금해서 왔거든요. 어르신이 돌아가셨던 아니면 뭐 젊으신 분이 돌아가셨던 우리가 이제 상을 치르잖아요. 네. 상일장을 치르든 뭐 5일장을 치르든 그렇게 하는데 대부분 보면 그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영정사진을 집에다가 그냥 두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3일장을 치르든 5일장을 치르든 그 치렀던 영정사진을 집에 가지고 들어오셔서 집에다 그냥 보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장례식에 썼던 영정사진은 집에 두시면 안 돼. 그럼 장례식이 끝나고 바로 소각을 해야 되는 거였나요? 바로 소각을 하시고요. 네. 요즘엔 또 그 사진 복원 같은 걸 똑같이 복원을 많이 해주니까 네. 그 복원을 하세요. 복원을 해서 장례식에 썼던 사진은 집안에 가지고 들어오지 마시고 사진을 복원하고 액자 바꿔서 그 이제 사모제 지내거나 그럴 때 같이 상복하고 소각을 하시는 게 좋고요. 영정사진은 장례식에 썼던 건 집에 안 가지고 들어오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고인의 그 유품 같은 게 있잖아요. 네네. 근데 예를 들어서 자기가 좋아했던 일기장, 뭘 메모했던 수첩이라든가 일기장이라든가 아니면 당신 되게 아끼셨던 그런 거 있잖아요. 옷이나 이런 거. 네. 또 신발, 이런 것들은 태워주던지 이렇게 해주면 좋아. 집에 두면 별로 안 좋아요. 귀금속 같은 경우는요? 귀금속 같은 경우에는 반지가 됐든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귀금속이 많았다 그러면 또 딸들이 그냥 가져가는 경우도 있는데 차라리 쓰시던 거 그대로 쓰시지 마시고 네. 왜 그 금방 가면 이제 세팅 다시 해준다 그러잖아요. 네. 녹여서 다시를 해주던가 이렇게 하잖아요. 차라리 그렇게 해서 그냥 보관하시거나 가지고 계시는 건 괜찮은데 쓰시던 거 그냥 계속 가지고 계시는 건 별로 안 좋아. 그리고 죽은 영혼이 자기가 아끼던 물건을 쫓아다니는 게 있대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옷 같은 것도 그래. 옷 같은 것도 물론 좋게 가셨거나 이러면 별 그렇게 큰 상관은 없는데 자살을 했거나 이런 분들 옷은 될 수 있으면 누가 갖다 입거나 그러지 말고 또 집안 식구들이 가져가서 입거나 그러지 말고 태워주거나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예. 영정사진은 집에 꼭 두시면 안 돼, 진짜로. 안 좋다는 건 왜 안 좋은 건가요? 영혼이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네. 영혼이 거기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영가를 보내줘야 되는데 영가를 못 보내주고 있는 거 쉽게 얘기하면. 예, 그리고 특히 자살하신 분 있죠. 자살하신 분들. 네. 그런 분들은 꼭 소지품 같은 건 다 태워주시고 집안에 그 영가에 소지품 같은 건 안 두는 게 좋아요. 예, 자살하신 분들은 특히나 그래. 안 좋게 되면 상문이 같이 따라 들어온다는 얘기인가요? 상문도 상문이지만 그 죽은 자하고 산자는 가는 길이 다르고 이승과 저승이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은 저승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못 가. 그러니까 나한테 머무르고 있으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데로 보내드리는 어떤 진흙기굿이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네네. 그런 것도 좋은 거지만 아무튼 영가가 내 집에 우리 집에 계속 머무르고 있는 건 별로 안 좋아. 그런데 자기가 애착하고 이런 것들의 물품에도 영원히 실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영정사진, 그 다음에 옷 같은 거, 평상시에 되게 좋아했던 물건 이런 것들은 다 태워서 그 영원히 그 영가가 그걸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좋아. 꼭 진호기굿을 안 하신 분들에게는 꿀팁이겠네요. 그렇죠. 굿이라는 건 사실 금액적인 부분이 좀 있으니까 네. 만약에 사정상 못하게 되면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리는 건 영정사진이나 영가의 물품 같은 것들은 싹 정리를 하시고 집안에 안 두는 게 좋아요. 소각해서 어디다 버려야 좋고 이런 건 또 따로 없나요? 소각을 한다는 건 태운다는 거잖아요. 네. 예, 태운다는 거니까 태워주면 좋고 또 어딜 버린다는 우리가 재활용 용품을 버리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내 집에 일단 두지 않고 그래야 그 영가가 집안으로 이제 사실 들어오지 않는다. 이렇게 좋게 생각하면 편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 하나만 더요. 네네. 고인이 쓰시던 네. 도자기나 철제용품 같은 경우엔 타지가 않는 물건들이잖아요. 네네네. 그런 물건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런 도자기나 물론 비싼 거면은 네. 어떻게 하는 방법은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전부 버리는 게 좋고
재활용에 버리는 게 네네, 나을까요? 재활용이나 이런 데서 다른 분들이 가져가는 건 상관이 없어. 어차피 연관은 나하고 연관된 분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분이 내 집에서 그런 애착하고 소중하고 그런 물건에 쉽게 하면 영원히 따라들고 그러면 집안에서 안 나간다는 얘기니까 이건 뭐 재활용해서 버리거나 아니면 다른 분 주워가 이건 별로 상관없어요. 아, 그러면 요새 그 중고 물품을 다시 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히 돼 있잖아요. 네네네. 중고로 샀던 옷들이나 가전제품들 중에 네네. 좀 그런 상문이 들어있는 물건들이 있을 수도 그런 건 있겠네요. 있어. 그런 건 있어. 그럼 조심해서 사야겠구나. 네네. 그래서 제가 이 얘기하고 그 얘기하고 또 연관이 되는데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약에 이제 뭐 재활용 용품에 버리거나 했는데 다른 분들 주워갈 수는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뭐 연세 많아서 뭐 노안으로 이렇게 그냥 큰 탈 없이 돌아가신 분들의 물건은 사실 그렇게 큰 뭐 탈이 나거나 그런 건 없는데 네. 자살해서 가셨거나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또 너무 젊어 청춘에 뭐 20살, 21살에 뭐 교통사고로 아니면 뭐 너무 많이 아파서 갔거나 근데 너무 그 물건을 좋아했어. 그런데 네. 그 물건을 예를 들어 나는 버렸는데 어떤 분이 가져갔잖아. 옷이라도 주워 갔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주워 가신 분이 집이 조금 안 좋아질 수는 있어. 네,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러지 요즘에 뭐라 그러죠? 구제. 네. 그런 것도 사실은 조금 우리가 좀 신중하게 생각하고, 네. 그러니까 중고 물품, 네. 이런 것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잘 가지고 들어와야 돼. 예.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동법이라 그래, 동법. 네. 남이 쓰던 물건이나 남이 뭐 갖다 버린 물건 주워다가 내가 쓰는 경우에 그게 뭐 나하고 재수가 없고 나하고 안 맞으려면 동법이나 네. 그런 걸 동법 난다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전 보거나 그럴 때도 남이 쓰던 물건 중에 뭐 무슨 옷을 가져왔거나 나무로 된 뭐를 가져왔거나 또 뭐 도자기로 된 뭐를 가져왔거나 그러면 그런 물건이 동법이 나와서 나하고 안 좋아. 그러면 내가 그거 가져들고 나서 몸이 안 좋거나 또 하는 일이 잘 안 되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조금 유의해야 돼. 그러니까 동법난 물건들은 네. 그 같은 방법으로 소각을 하거나 다시 갖다 버리거나 그러면 괜찮은 건가요? 그러면 괜찮아요 또. 괜찮아질 수가 있어요. 네. 그 본인에게 동법난 물건이 어떤 건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알 수 있는 방법은 본인들은 모르시죠. 본인들은 모르고 네. 예를 들어서 뭐 이유 없이 갑자기 집안에 우환도 끓고 아니면 본인 몸이 굉장히 아프고 뭔가 어떤 이유가 있어.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그러지? 그러고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점을 보러 갈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점을 보러 갔을 때 그런 얘기 어떤 이제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해줘서 그거에 인해서 동법이 났다. 그러면 얼른 가서 버려라. 그러면 더 버리고 동법이 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혹시 그 요새는 반품이나 네네네. 환불을 하는 제품들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재수가 운이 안 좋았던 사람들이 한번 사용하고 난 제품들을 사게 될 때도 그런 안 좋은 기운들도 그 다음 사람에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나요? 그거는 아주 미약해요. 그건 아주 미약하고 네. 사실 그러니까 죽은 사람 네. 또 안 좋게 돌아가신 분의 물품을 가져갔을 경우에 네. 그게 큰 효과, 그러니까 나한테 되게 안 좋은 어떤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구제 제품도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구제 제품도. 알겠습니다. 네, 뭐 반품해서 근데 한번 누가 썼던 것 같다, 뭐 이런 건 그닥 그렇게 뭐 큰 무슨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진 않고 네. 죽은 영원히 되게 아끼던 물건을 가져간 거. 그랬던 거 아니면 구제 물품에서도 뭐 자살했거나 젊은 청춘이 되게 아끼던 물건인데 내가 모르고 사갔거나 모르고 주워갔거나 이럴 경우에 그런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상을 치르면 굉장히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은 거네요. 그렇죠. 상을 치르면 해야 될 것도 많고 우리가 잘 모르고 또 우리가 상을 또 얘기 길어지는데 상을 당하면 우리가 1년이잖아 1년. 네. 그 다음에 이제 3년 옛날에는 3년상을 치러 3년 탈상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 안에 누가 연거퍼서 또 돌아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자살해서 가신 집에는 꼭 3년 안에 누가 또 자살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는 진흙이라는 거를 해서 저승사자를 잘 놀려주고 집안에 상문을 거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상이 또 한 번 든다 그러면 중복이라 그래. 복을 또 한 번 입는다. 그래서 퍼지는 중복이 없게 해줘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험하게 갔거나 아니면 자살을 해서 갔거나 이런 경우에는 상문을 잘 걷어주고 저승사자를 잘 놀려서 보내줘야 돼. 그런 게 진흙이 굿이에요. 근데 그런 걸 모르고 잘 안 하고 넘어갔을 경우에는 복이 또 한 번, 3년 안에 복이 또 한 번 든다. 그래서 중복이 든다 그러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 보면 자살해서 가신 집안에서는 3년 안에 그런 일이 또 생기는 경우가 거의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건 우리가 조금 유념하는 게 좋아요. 무조건 다 미신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네. 우리가 별로 안 좋다는 건 뭐 해서 좋다는 건 한번 하면 좋은 거고. 네. 네, 그런 건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영정 사진이나 뭐 애착 가졌던 그런 물건들은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되게 좋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